남몰래 아파하는 고통, 이번엔 치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시 보라매 병원 대장학문외과 최진선 교수님의 세 번째 수업입니다. 네, 얼마 전 내원하셨던 환자분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60대 여성분이셨는데요. 몇 년 전부터 대변을 볼 때 항문에서 피가 나오는 증상이 있었는데 치질은 다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병원을 오시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특히 다른 사람에게 항문을 보이는 것이 부끄러워서 계속 참으셨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피가 변기에 뚝뚝 떨어졌고 항문 밖으로 뭔가 튀어나와서 앉기도 힘들어지셨다고 해요. 그제서야 큰맘 먹고 병원에 내어놨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심한 사도치액이 진단되었고 약으로는 좋아지기 어려운 상태여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수술 후에는 출혈도 없어지고 아픈 증상도 사라져서 이제 화장실 가는 게 무섭지 않다고 하셨어요. 이분이 마지막 진료 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병원에 진작 올 걸, 부끄러운 건 잠깐인데 고생은 몇 년을 했네라고 하셨어요. 야, 그렇죠. 진짜. 그러니까 진작에 갔으면은 그 몇 년 동안에 고생 안 하셔도 되고 수술까지 안 가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세요. 네, 맞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부끄럽다는 이유로 병원에 오는 걸 미루다가 병이 심해져서 오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부끄러움은 잠깐이지만 치료 시기를 놓쳐서 제때 치료받지 못하면 고생이 훨씬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치질에 대해 잘 알고 빨리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오늘 제가 여러분께 치질의 종류와 단계, 치료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치질도 종류가 있구나. 네, 알려주세요. 네. 우선 치질은 항문에 생기는 모든 질환을 통틀어서 부르는 말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림처럼 항문에는 괄약근을 포함해서 여러 근육과 혈관, 신경들이 분포되어 있어요. 평소에는 이 항문이 꼭 닫혀 있는데 변이 계속 이곳을 지나다니게 되죠. 특히 사람은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서 있거나 앉아 있는 동안 체중과 배의 압력이 항문 쪽으로 실리게 됩니다. 그리고 변비가 있거나 변을 볼 때 앉아서 힘을 오랫동안 주게 되면 항문에 반복적으로 부담이 가해지게 되는데요. 이런 부담이 지속되면 항문 안에 혈관이 늘어나고 조직이 약해지면서 항문 질환이 생기기 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질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아주 흔한 질환입니다. 이런 치질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항문 혈관이 늘어나서 생기는 치액과 항문이 찢어지면서 출혈과 통증이 생기는 치열, 그리고 항문과 피부 사이에 길이 생기는 치루가 있습니다. 그러면 치핵, 치열, 치루 이걸 다 합쳐서 이제 치질이라고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우선 치열부터 설명드릴게요. 네. 치열은 항문이 찢어지는 병이에요. 증상은 변을 볼 때 항문이 칼에 베이는 것처럼 아픈 것이 특징입니다. 변을 보고 난 후에 화끈거리는 통증이 한참 동안 지속되거나 휴지에 피가 묻어나기도 합니다. 변비, 설사 또는 변을 볼 때 과도하게 힘을 주는 습관 때문에 생길 수 있습니다. 상처가 생기면 통증 때문에 항문이 더 꽉 조여지고 이것 때문에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상처가 잘 낫지 않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돼서 치열이 심해지게 됩니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상처가 오래 남아서 만성 치열이 되고 염증이 깊어지면 치루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치열은 초기에 치료하면 대부분 좋아집니다. 먼저 대변을 부드럽게 하는 약을 먹어서 변비를 치료합니다. 항문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돕는 연고를 바르면 증상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따뜻한 물에 좌욕을 하시면 통증이 줄고 상처가 잘 회복됩니다. 좌욕이요? 네. 치열이 오래가서 만성화되거나 약을 써도 재발하는 경우에는 항문 근육을 이완시키는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수술은 효과가 좋기는 하지만 부작용이 또 있을 수 있어서 정말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요거는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평소에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또 다른 거요? 네, 그 다음에는 치루. 네. 예, 네, 이야기. 치료를 말씀드릴게요.
치루는 화면에 보이는 이 그림처럼 항문 안쪽에서 생긴 염증이 고름기를 만들어서 피부 밖까지 이어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치루의 증상은 몇 개월에서 몇 년 동안 항문에서 고름이나 분비물이 나오고 붓고 아프다가도 고름이 빠지면 좋아졌다가 다시 막히면 붓고 아픈 증상이 반복되게 됩니다. 아니 고름까지 나오는 거면 이건 왜 생기는 거예요? 항문 안에는 점액을 분비하는 항문샘이라는 것이 있어요. 술이나 기름진 음식을 자주 먹고 설사를 자주 하게 되면 이 항문샘이 막히면서 염증이랑 고름이 생기게 됩니다. 그 고름 주머니를 항문주의 농양이라고 해요. 초기에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고름이 생겼다가 터지고 다시 생겼다가 터지는 과정에서 피부 밖까지 연결되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러면 루해서 진짜 구멍이 뻥 뚫리는 건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어머, 길이 생기는 거죠. 어머, 어떡해. 자연적으로 낫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수술이 필요한 질환입니다. 항문 안쪽에 생긴 구멍을 찾아서 치루관, 즉 고름기를 완전히 제거해주는 수술을 해야 합니다. 아, 그러면 치열 이어서 지금 치루 했고요. 치핵이 아까 있다고 했죠. 치핵은 뭔가요? 치핵은 환자도 가장 많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치질의 대부분이 치핵입니다. 항문 안쪽에는 쿠션 역할을 하는 혈관이 풍부한 조직이 있어요. 변비가 생겨서 딱딱한 변을 보거나 설사를 자주 하거나 변기에 오랫동안 앉아서 힘을 주게 되면 이 혈관이 늘어나게 되고 주변의 조직도 같이 늘어나면서 밖으로 늘어지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치핵입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는 임신과 출산 때 심해지기도 해요. 이 치핵은 생기는 부위에 따라서 내치핵과 외치핵으로 나뉩니다. 항문 안쪽에 치상선이라는 직장 점막과 피부의 경계부가 있는데요. 치상선보다 안쪽에 생기면 내치핵, 바깥쪽에 생기면 외치핵이라고 하고 둘 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그림에서 보면 내치핵이랑 외치핵이 있는데 외치핵이 지금 아래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항문 바깥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네, 물론입니다. 내치핵이 심해져서 밖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화면에서 보이는 그림처럼 항문 안쪽에서 부풀어져 있는 정도면 1도 치핵, 변을 볼 때 밖으로 나왔다가 자연적으로 다시 들어가면 2도 치핵, 손가락으로 밀어 넣어야 들어가는 정도면 3도 치핵, 늘 항문 밖으로 나와 있는 경우는 4도로 진단을 합니다. 이게 혈관 덩어리들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오. 그리고 또 다른 증상으로는 출혈이 있습니다. 변을 볼 때 휴지에 피가 묻어나거나 선홍색 피가 변기에 뚝뚝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가 나는 증상은 최악의 경우에는 직장암일 수도 있기 때문에 증상이 지속되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내치핵은 보통 항문의 안쪽에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통증이 없습니다. 그런데 변비가 있거나 무리하게 힘을 주거나 컨디션이 떨어진 날에는 치핵이 부으면서 통증이나 불편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치핵은 늘어난 혈관에 혈전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갑자기 항문 근처에 콩알처럼 탁탁한 것이 만져지면서 심하게 아프기도 합니다. 이 경우는 빨리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 아파요. 이게 치핵 환자가 아까 제일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치료는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건가요? 네, 치핵의 치료는 먼저 변을 무르게 하는 약을 먹어서 치핵이 악화되는 것을 막아주고요. 고용량의 정맥순환 개선제를 단기간 처방받아서 먹으면 초기 증상이 개선된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진통제나 스테로이드가 포함된 항문 연고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치료는 바로 자욕인데요. 변기에 올려두는 자욕기를 구매하셔서 그 자욕기에 따뜻한 물을 받아서 하루 1번에서 2번, 한 번 할 때 5분 정도씩 해주세요. 정말 2, 3일만 해도 깜짝 놀랄 만큼 증상이 좋아집니다. 깜짝 놀랄 만큼 좋아진다니까. 자욕이 그렇게 도움이 많이 돼요? 네. 아,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치료가 되나 보네요. 저 혈관이 늘어났으니까 혈액순환을 도와주면 좋아진다라고 혈액순환.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약물 치료를 하는데도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수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수술은 늘어난 혈관을 단단히 묶어주고 튀어나온 치핵 조직을 잘라주는 방법으로 합니다.
근데 항문은 이 360도로 빙 둘러져 있는 구조죠. 한쪽에 늘어나 있는 조직을 제거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원인이 되는 생활 습관이 교정되지 않으면 다른 부위에서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생활 습관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예방법 좀 알려주시죠. 네, 치질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생활 습관 교정인데요. 첫 번째는 식습관 교정입니다. 치질에는 변비가 가장 안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량이 줄고 식사량이 줄기 때문에 변비가 잘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 잡곡밥이나 채소를 많이 드시고 물을 자주 마셔서 변이 단단해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치질 증상이 있을 때는 가급적이면 이뇨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커피나 카페인이 든 음료는 적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술은 혈관 확장을 시켜서 붓기나 출혈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안 드시는 것이 좋아요. 두 번째는 배변 습관 교정인데요. 먼저 하루에 한 번씩 정해진 시간에 화장실 가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화장실을 가면 우리 몸이 그 시간을 기억해서 배변 반사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변이가 없어도 그냥 가는 거예요? 변이가 나중에 생기게 됩니다. 아. 자꾸 이제 가다 보면 네. 그 시간만 되면 뭔가 자꾸 배가 네, 아프고 이렇게 맞습니다. 된다는 거죠. 네. 아. 그리고 변기에는 짧게 앉아 있는 것이 좋은데요. 제가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께 변기에 오래 앉아 계세요라고 여쭤보면 다들 아니요라고 하세요. 근데 화장실 갈 때 핸드폰 들고 들어가세요. 그러면 다들 네라고 하시거든요. 네, 사실 변기에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은 좀 위험합니다. 앉아 있는 동안 항문 쪽으로 피가 몰리고 혈관의 압력이 계속 올라가서 치질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가시면 앉자마자 변을 보고 바로 마무리하고 나오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변이 남은 것 같다고 계속 앉아서 힘을 주면 오히려 치질이 더 나빠질 수 있어요. 얼마나 앉아 있으면 좋을까요? 변을 보러 들어가서 나오기까지 3분을 넘기지 않도록 하시는 게 가장 3분. 좋습니다. 자, 변기에는 3분만 앉아 있는 게 좋다. 그리고 변이가 없더라도 항상 가는 습관을 만들면 이 습관이 진짜로 생긴다라는 네. 말씀입니다. 치료법과 예방법까지 이렇게 좀 알아봤습니다. 네. 티버 질문을 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아버지께서 치질이 심해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재발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치질이 이렇게 심해지면 혹시 대장암이 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보내셨어요. 이런 걱정하시는 분도 꽤 계실 텐데. 네, 병원에서 환자분들이 정말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답변을 드리자면 치질이 심해진다고 해서 대장암이나 직장암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질은 항문 혈관이 늘어나거나 찢어지는 양성 질환이고요. 대장암, 직장암은 점막에서 생긴 용종에서 다양한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면서 생기는 완전히 다른 질환이에요. 다만 주의하셔야 될 점은 항문과 가까운 직장암의 경우에는 암의 크기가 커지면 치질과 비슷하게 출혈이나 항문 불편감, 배변 시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치질이니까 그렇겠지 하고 넘기다 보면 정작 검사가 필요한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과 다르게 출혈량이 많아지거나 변 굵기가 가늘어지거나 체중이 감소하거나 배변 습관 변화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에는 꼭 병원에 오셔서 검사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진단하고 판단하지 말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는 게 더 중요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수업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